내년에 소셜 시큐리티가 8.7% 인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전해졌습니다만은 제가 늦게 봐서 전달을 못 해드렸었습니다. 한 달 평균 140불 정도 더 늘어난다. 지금 이제 연방 정부에서 체크 날라오는 거 있죠. 은퇴하시고 나면. 이제 물론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0개의 44분기, 뭐 10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10년 동안 W2 같은 그런 이제 세금 보고를 해서 거기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낸 분, 그 기록이 있는 분이고요. 그게 10년이라는 거는 최소입니다. 최소. 예. 그러니까 10년만 하면은 소셜 시큐리티 받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 게 그러면은 최소로 받습니다. 1000불도 안 됩니다. 지금 나오는 돈이 10년 부으신 분들은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시민권 가지시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적어도 뭐 은퇴할 때까지 했으면은 한 40년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40년 동안 붙겠죠.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한 월 3,000불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고작 10년 세금 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돈이 1,000불도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엽 회계사가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항상 하던 이야기가 한 2,5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 선,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세금을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좀 내는 게 일부러라도 조금 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조금 더 내는 것이 나중에 은퇴 계획에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세금 신고하는 기간이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들에 비해서는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. 근데 어쨌든 뭐 매달 받는 게 월 평균 140불이 올라간다라는 이게 평균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평균으로는 140불 정도. 8.7%라는 거는 뭐 작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. 많이 올라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어제 얘기해 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을 놓고 이야기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.2% 올랐다라는 보고가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8.2% 올랐는데 소셜 시큐리티가 8.7%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괜찮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괜찮지 않다라는 지적을 한 보도 내용이 재밌게도 CNN에서 나왔습니다. CNN이 한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. IBM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은퇴한 리처드 무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연간 조정 수치가 올라가서 좋기는 한데 음식, 가정용 난방유, 기타 필수품 비용도 다 상승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보도를 합니다. The Senior Citizens League라는 단체가 있는데요. 이 단체의 사회보장 메디케어 정책 분석을 맡고 있는 메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이번에 이렇게 크게 연례 조정을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부 노인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메디케어 추가 지원, 메디케이드, 푸드 스탬프 및 임대 지원과 같은 특정 정부 혜택의 임계값을 초과해 지원이 적어지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렇죠. 내가 만약에 월 1,000불을 받았다. 그런데 8.7% 올랐으면은 이제 월 1,000불 받던 거에서 87불 더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한 뭐 1,100불 가까이 올라가겠습니다. 한 1,087불을 받게 됐다. 그런데 알고 봤더니 1,000불을 넘어가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받고 있던 메디케어에서 보험료가 갑자기 툭 올라가더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월 체크가 오른 것이 액수가 커진다고 무조건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.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, 메디케이드 가격이 달라지는지,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혜택을 받고 있던 것들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, 뭐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진다라는 이야기이고요.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더 높은 부과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. 예. 원래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체크를 받을 때 그 액수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도 숫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숫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인데요. 사실은 이제 합리적이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분들이 수입이 전혀 없이 소셜 시큐리티만 받아서 생활하신다고 하면은
예, 그러면 어차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액수가 될 수 있는데 부수입이라든가 그냥 운동 삼아서라도 파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타임으로 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,500불 정도 어디서 일해가지고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일하고 한 달에 1,500불 받았다.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1,500불이 또 나온다. 그러면 한 달에 3,000불을 버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네. 그런 이야기이고요. 게다가 이 소셜 시큐리티의 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보장국의 재정도 타격을 받게 된다. 결국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사회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2035년이 되면은 돈이 말라붙는다. 더 이상 소셜 시큐리티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.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. 이 얘기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. 사회보장,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줄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걷어들여서 줘야 되는 것인데 그 지금 돈이 지금 다 고갈돼 가고 있다. 앞으로 10년 뒤면은 이제 다 없어진다.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이상엽 회계사가 하는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라. 예, 정부에서 계속 세금을 올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요.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게 최대 소득이 있습니다. 얼마까지 버는 사람만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얼마를 낸다.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요번에는 2022년도에는 그게 14만 7천 달러인데요. 예, 14만 7천 달러인데 2023년부터는 16만 2천 달러로 더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대상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상이 더 넓어지는 거죠.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된다라는 이야기.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갈수록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소셜 시큐리티는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상엽 회계사의 설명이었습니다. 저희가 볼 때도 그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,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한국도 걸핏하면은 무슨 뭐 연금, 국민연금 이제 고갈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, 없어질 거다, 바닥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로 나오면 저것들이 이제 연금 올리려고 하는구나, 세금 더 올리려고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